안녕하십니까. 스터디링크의 이용태입니다. 본 강좌는 돈 1도 안 쓰고 잘나가는 유튜브를 위한 동영상 편집 하루 만에 끝내기 도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터디 채널로서 그 밖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무료지만 전문가 수준의 멋진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말 돈 1도 안 들이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에 사용할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필름이 동영상 편집 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영상 즉 비디오 파일과 스틸 이미지 파일 그리고 오디오 파일 등을 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밖에 낱장 형태 즉 번호가 붙은 이미지 파일인 시퀀스 파일, 그 밖에 히트 필름의 컴포지트, 다른 프로젝트에서 작업한 컴포지트 방식으로 불러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즐겨 사용을 하는 동영상 파일과 이미지 파일 그리고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앞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설정했을 때 그대로의 화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포지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임포트를 사용을 해서 작업에 사용할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임포트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맨 위쪽에 미디어,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O 키죠. 미디어 메뉴를 통해서 동영상 파일과 이미지 파일과 오디오 파일을 개별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임포트 버튼을 직접 클릭을 해서 역시 임포트 미디어 메뉴를 사용을 한 것처럼 미디어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물론 단축키도 있습니다. 자, 클릭. 자, 그러면 임포트 창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본 도서에서 제공을 하는 학습자료 폴더로 들어가 보면 자, 이처럼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폴더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 폴더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학습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비디오 폴더로 들어가 봅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거리, 건물, 에스컬레이터, 여봐라 1, 그 다음에 뭐 여봐라 4, 5, 6, 그리고 크로마키, 타이틀 쉐우팅까지 다양한 비디오 파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비디오 파일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 후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하나 이상의 파일을 불러오고자 한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복수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 클립을 즉 파일을 건너뛰고요. 선택한 그 클립만 즉 파일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일단 요 세 개의 클립을 선택을 한 후에 열기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적용된 파일들 즉 클립들을 타임라인에 적용을 하거나 트리머를 통해서 편집을 한 후에 타임라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처럼 동영상 파일은 임포트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엔 스틸 이미지 파일 즉 정지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임포트 버튼 클릭. 자, 역시 학습 자료에 이번에는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 봅니다. 이미지.
자, 이미지 폴더에는 시계, 식탁, 약도, 여보라 타이틀 이미지, 할로윈과 같은 폴더 안에 별도의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 폴더에는 일출, 튤립, 그리고 흑백 마스크 정지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3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출과 튤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촬영을 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죠. 지금의 이미지 파일들은 동영상과는 다르게 규격들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뭐 가로 사진도 있고요, 세로 사진도 있고요. 자, 완전히 넓은 와이드 형태의 그러한 이미지 파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3개의 이미지 모두 선택을 하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열기. 자, 그러면 3개의 이미지 파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과 별다른 차이 없이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오디오 인풋 버튼 클릭하고요. 이번엔 오디오 폴더로 들어가 봅니다. 더블 클릭. 자, 오디오 파일도 역시 불러오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불러오고자 하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2개의 파일을 불러와 봅니다. 선택을 한 후에 열기. 자, 그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디오 파일은 장면, 즉 화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오 파형, 즉 웨이브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작업에 사용하는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임포트 혹은 요 미디어 메뉴 그 밖에 단축키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지금처럼 특정 폴더가 이렇게 열렸다면 폴더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직접 이렇게 끌어다가 미디어 패널에 갖다가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작업에 사용할 파일들을 가져오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일단은 이전에 적용이 됐던 컴포지트 클립은 삭제를 하고요. 불러온 동영상 파일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에디터의 트랙에 적용을 해보죠. 끌어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요 상단에 있는 플레이 헤드죠. 플레이 헤드로 이렇게 좌우로 스크러빙, 즉 드래그를 해보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위치한 그 지점의 장면이 뷰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참고로 해당 비디오 클립의 끝점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끝점으로 쉽게 이동하는 방법은 페이지 업 다운 키입니다. 업을 눌렀을 때는 앞으로, 그 다음에 다운을 눌렀을 땐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정확하게 특정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의 클립의 길이를 살펴보니까 14초 5프레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미디어 패널에 적용이 되어 있는 해당 비디오 클립의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여하튼 지금의 비디오 클립은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이의 변화는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했을 때는 클립의 전체 길이에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 사용이 되는 장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디오 클립의 길이는 정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역시 오디오 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 클립 또한 정해져 있죠, 길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오디오니까 오디오 트랙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정해진
원본 길이만큼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아래쪽에 줌인, 좀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하니까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오디오 클립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는 3초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디오와 오디오는 원본 길이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이미지 파일은 하나의 장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길이의 변화를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1줄이죠. 끌어다가 비디오 트랙에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5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로 사용하지만 해당 클립의 시작점, 즉 인점과 아웃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초록색 중가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클릭 드래그를 해보면, 좌우로 드래그 해보면 현재 이미지의 클립의 길이가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해주고요, 길게 늘려주고요, 조정이 되는 그 길이만큼 해당 이미지 클립의 최종 길이가 정해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은 원본 길이에 영향을 받지만 지금처럼 정지 이미지, 즉 스틸 이미지는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지 클립을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5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 기본적으로 원하는 길이를 지정해 놓고 가져오고자 한다면 파일 메뉴에 옵션으로 들어가서요, 제너럴 항목으로 가봅니다. 세 번째 옵션이죠. Plain Image Text Default Duration. 현재 150프레임, 즉 초당 30프레임을 사용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5초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본적으로 5초의 길이만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여하튼 지금의 Plain Image Text Default Duration의 값을 설정을 해 놓으면 임포트를 통해서 가져온 이미지 클립의 길이는 설정된 길이만큼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원하는 길이는 여러분이 직접 인점과 아웃점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이미지 클립은 동영상과 오디오 클립과는 다르게 원하는 만큼 클립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타임라인에 적용된 모든 클립은 선택을 해서요, 딜리트 키를 누르고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 깨끗하게 비워진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자, 여봐라 1번 요 파일을 끌어다가 비디오 1번 트랙에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을 하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뜬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설정된 프로젝트의 속성, 즉 규격과 적용된 여봐라 1번의 비디오 클립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대화 상자입니다. 현재 적용된 요 클립의 규격을 프로젝트 규격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이 비디오 클립의 규격에 프로젝트의 규격이 맞춰질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Yes를 누르면 적용된 비디오 클립의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규격이 맞춰지고요. No를 하게 되면은 적용된 비디오 클립의 규격과는 상관없이 앞서 설정해 놓은 프로젝트 규격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Yes를 해서 지금의 비디오 클립의 규격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아래쪽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세팅 창이 나타나고요. 확인을 해 보면 앞서 설정을 해 놓았던 그 규격과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듀레이션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크기는 똑같습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또 달라졌죠. 아까 30프레임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비디오 클립이 29.97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29.97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용하는 비디오 클립에 맞출 것인지 앞서 설정한 프로젝트 규격에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규격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작업에 사용이 되는 비디오와 이미지와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참고로 어느 정도의 작업이 진행이 됐다면 지금의 이 프로젝트를 파일로서 저장을 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저장을 해놔야지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겠죠.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 세이브 혹은 세이브 에즈 메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세이브는 현재 프로젝트를 그대로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세이브 에즈는 복제본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미 한번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세이브 에즈로 가보겠습니다. 세이브 프로젝트 창이 나타났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적당한 이름 입력을 한 후에 그리고 저장할 위치 지정을 해준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는 앞서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취소를 합니다. 작업한 내용을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장하는 습관 반드시 몸에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장이 된 프로젝트는 그냥 세이브 메뉴 혹은 단축키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저장을 해주기 바랍니다. 저장이 됐고요. 저장 후에는 해당 프로젝트 이름 우측에 있었던 별 표시가 사라집니다. 별 표시가 사라졌다는 것은 현재의 마지막 작업 과정이 완벽하게 저장이 됐다는 것이고요. 별표가 나타난다면 저장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또 다른 팁을 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프로젝트는 종료를 합니다. 자, 여기 X 버튼을 사용을 하거나 파일에 엑시트 메뉴를 사용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종료를 해 주고요. 현재 제가 저장해 놓은 프로젝트의 경로는 뭐 강좌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해 놨을 거고요. 저는 지금 강좌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을 한 후에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을 때 아직 실행하지 마시고요. 학습 자료 폴더로 갑니다. 아까 비디오 폴더와 오디오, 이미지 폴더에서 가져왔던 몇 개의 파일이 있었죠. 거리, 건물, 에스컬레이터, 여봐라. 뭐 요건 에스컬레이터는 아니군요. 자, 여기에서 만약 거리라는 요 비디오 파일에 클릭해서 뭐 이름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컨트롤 X 키를 눌러서 잘라내기, 그 다음에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이렇게 파일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비디오 폴더에 거리라는 이름의 비디오 클립이 사라지게 된 격이죠. 자, 이 상태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됐던 거리라는 이름의 비디오 파일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경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봅니다. 더블 클릭.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거리라는 이름의 비디오 클립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놨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는 리링크 파일 창이 나타납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이 된 파일의 경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 창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 해당 파일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고요. 이제 문제가 있는 그 파일이 있는 경로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학습자료 이쪽으로 옮겨졌었죠. 거리 비디오 파일을 선택을 한 후에 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창이 사라졌고요. 정상적으로 해당 파일이 인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는 미디어 파일의 경로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가급적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파일명을 바꾸지 않기를 권장을 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경로를 바꿔줘야 할 경우라면 지금처럼 리링크를 통해서 바뀌어진 파일을 찾아서 다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편집에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과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가져온 파일의 경로나 파일명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해당 파일을 연결을 해주는 리링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